안녕하세요. 윤도현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 제 옆에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하시다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붙어서 현직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우리 감정평가사님을 제 방송에서 거의 감정평가사님 처음으로 모신 것 같아요.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3기 감정평가사 전유민이라고 합니다. 박수. 제 채널에서 이제 감정평가사님께서 나오신 건 처음인데, 정말 본인께서 절대 자기는 얼굴을 팔리기 싫다는, 그래서 지금 이게 모자이크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동의를 얻어서 얼굴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되게 비주얼 좋지 않습니까? 본인의 아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님을 제가 이제 만났던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상속등기 할 때 도곡이동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적 등본을 이제 뽑는데 상당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제가 이제 힘들어할 때 옆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죠. 한자를 잘하는 그 공무원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딱 찾아갔더니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재적 등본을 이렇게 읽어주는 정말 탁월한 그 공무원 그 내부에서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 감정평가사 됐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또 레전드급의 또 공무원계에 있어서 또 소문이 이제 날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유민 감정평가사님이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어쩌다가 근데 공무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 제가 전공이 인문학도였고요. 네, 인문학도다. 네. 그 문과라 이거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취업도 잘 안 된다는 그 역사학과를 좋아서 들어갔다가 역사. 네. 갔다가 막상 취업할 때가 되니까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네. 어떤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죠. 선생. 네. 체질에도 맞을 것 같고 하다가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교생 실습을 가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직 기술하신 거예요? 네, 교직도 갖고 있어요. 교생 실습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선생님을 내 직업으로 삼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고객이 단순하게 애들을 가르치는 거에서 그치지를 않고 결국은 학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던 거였었고. 뭐 중학교 선생님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또 공부 기간도 너무 길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수를 했지만은 선생님 되는 길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최고지 학교 선생님.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일단은 그쪽을 접고 다른 이제 누가 알려준 어떤 사무실에 가서 그냥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모든 여자들이 다니기 좋다는 워라벨이 갖춰져 있었고 9to6 무조건이고 돈도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평생을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지겨운 거야. 무서운 거죠.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부담이 있었어가지고. 나름의 도전정신이 있네. 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계속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떤 아는 어르신 분이 소개해 주신 게 여자는 그래도 안정적인 공무원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당시에 다녔던 그 회사가 참 만족스럽지 않았던 부분이 커서 다시 이제 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그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가 되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 당시에 또 집이 그렇게 여유 있던 상태가 아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좀 고마웠었는데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때 아르바이트식으로 돌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거의 뭐 주경야독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거랑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병행하다가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시험을 봤더니 덜컥 서울시가 합격이 됐던 거고 네,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일행직으로? 네, 집 가까운 강남구에 신청을 했더니 이제 바로 실무 수습부터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는 뭐 상당히 꼭 돼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얼레벌레 된 거예요? 아니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필사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그때는? 네.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공무원을 이제 딱 하게 됐어요. 시작을 했죠. 시작이 어디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동사무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갔을 때 이제 가서 뭐 인감도 떼고 주민센터에서 뭐 각종 그 등본이든 모든 그 서류를 다 뗐던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들은데 그것보다 사실은 힘들었던 게 그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단순한 업무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때 와서 해내야 되는 그 민원의 강도가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 민원인들 상대? 네. 사람 상대? 인격적으로도 힘들었고 안 되는 서류 갖고 계속 사람을 찾아달라거나 안 되는 서류 갖고 인감을 떼달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책임 소진을 또 다시 공무원한테 오는 경향가 많아서 그게 좀 사람을 질리게 하더라고요. 보통 민원인들은 이제 약간 좀 그냥 막 무조건 들이대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민원이지만 저같이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매너 좋은 민원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못 찾으니까 네. 미치겠는 거야. 네. 그럴 때 사실은 막 화내고 이러면 또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화내면 또 해주죠. 내가 매너가 이상하게. 너무 좋았네. 난 막 바카스 먹이면서 했거든요. 그때 막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네, 착하죠. 네, 착한 그쵸. 구청 공무원은 화를 내면 일단 민원이 제일 일단은 먼저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배웠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말을 하기가 그 무대뽀로 막 그게 좀 민망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셨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저를 처음 만날 때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전 그때가 뭐 거의 한 7, 8년 전 아니에요? 10년 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네, 맞아요. 그리고 말했어. 한 20년 되게 코로나 전이잖아요. 네, 맞아요. 직전이었어요. 17, 18년도 이때였어요. 그럼 그때는 감정평가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약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좀 길과는 좀 다르다. 네, 다르다. 그리고 뭐 어떤 급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급여는 사실 알고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만족한다 만다의 그럴 줄 알았다. 부분하고는 관련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왜냐면 요즘 MZ 세대들의 어떤 공무원 이탈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인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인기가 최고조였던 시절이잖아요. 네, 제가 들어갈 때 가장 좋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지금 분위기가 그죠?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제 소위 요즘 말로 이제 약간 현타를 느끼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언제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하시나요? 원래 제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재무과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라에서 하는 그 국공유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부서에 마침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때는 당시에는 제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상태여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 이 부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공부를 좀 부동산 쪽에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참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가볍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재무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만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었고 그분들 만나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뭐 이게 여기 그냥 직원 하나 툭 찍어가지고 여기 얼마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분이 안 돼서 전화가 와요. 얼마다? 대충 얼마 이쯤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뭔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하여튼 그것도 신기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알았지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죠. 이게 사실은 보통 시험은 아니니까요. 전문직 많잖아요, 사실. 뭐 감정평가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법무사고 뭐 세무사도 있고 많이 알려진 거 그리고 노무사 그리고 또 뭐 있죠. 이런 그런 권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하필 감정평가사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주변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듣는 편인데 감정평가사 공부를 시작하면 내가 이게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저는 플랜 B를 세우는데 그 감정평가 시험을 내가 공부를 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합격을 하진 못해도 분명히 남는 건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감정평가사를 했을 때는 다른 직업군들하고 좀 다르게
현장을 가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네. 부동산이 나에게 보러 오지 가더라고. 못하기 때문에 맞아. 나는 그 부동산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현장을 가는 거 일단은 저는 다른 직업군보다 그게 좀 더 매력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또 제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보 빼내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다른 직업은 아예 뭐 알아보진 않았어요? 변호사 재미없었을 것 같았고. 근데 변호사는 그때 당시면 로스쿨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도 알아봤었고. 아니 알아본 적 없어요. 변호사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거는 전혀. 네. 뭐 세무사 뭐 이런 거. 세무사도 사실은 너무 또 숫자에 치우친 거는 싫고. 안 맞고 또 네. 법무사는 뭐 너무 좀 약간. 법무사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 직업에 대해서는. 네.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대중적인 직업이 그래도 뭐 법무사랑 세무사 정도인데 노무사도 있고. 네. 근데 감정평가사 조금 덜 대중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 맞아요. 특수한 맞아요. 느낌이고 특이하죠. 사람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하필이면 역사 쪽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제 뭐 약간 뭐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는데 갑자기 감정평가사 이러니까 조금 그리고 왜 하필 약간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자기 인연이 있나 봐요. 직업이. 네. 네. 공무원도 그냥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만나고 쓸려왔어요. 오시고 뭐 이것도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공부를 하면서 응? 레전드 아닙니까 지금 나 궁금해. 나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는 감정평가사 공부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애를 낳으러 갔어요 사실은. 애를 낳으러. 네, 애를 낳으러 갔어요. 애를 편안한 마음에서 낳고. 휴직을 했구나. 휴직을 했죠. 근데 이제 휴직을 해서 복직을 했어요. 1년이 안 돼서. 복직을 하고 이제 1월인가에 복직을 하고 다시 그 고민이 시작됐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가? 내가 평생 이렇게 애를 보면서 공무원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아실현이 그가 상당히 강하시네.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나의 그 30년이 넘어가는 그 직업 탐구가 시작됐어요. 내한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네. 그러다가 그때 재무과에서 일했던 그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곳곳에다 물어보면서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은 평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알고 지냈던 그 재무과에서 알던 그 연락도 몇 번 안 해봤던 평가사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 마침 그분도 여자분이었고 전화를 했더니 어딜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냐. 당장 수험가로 뛰어가고 애가 어릴 때 해야 이게 낫다. 애가 뭘 잘 모를 때 빨리 시험 붙어서 해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제 시험 과목을 쫙 열어봤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뭐 5개래요.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본대요. 2차 시험은 3개래요. 다 뭐 손으로 써야 되는 주관식이래요. 그럼 이제 나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이 시험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거기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뭘까?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제일 힘들었을 만한 과목이 뭘까를 봤더니 회계학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문이에요. 그런 과목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이야 뭐 민법, 뭐 감정평가에 대한 뭐 관련 법들 아니면 이런 것들. 그 글을 잘 읽으면 되는데 회계학은 와. 경제학까지는 어떻게든 카바를 치겠는데 회계학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정복되면 난 이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안 되면 내려놓자. 네. 마음을 가볍게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인터넷에 쳐서 나오는 학원 하나를 찝어가지고 거기서 유명하다 하는 그 회계학 선생님을 찾아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 다니는 길에서 이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한 30분, 오는 때 한 30분. 보면 또 이제 계속 공부가 그렇잖아요. 한 번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다시 봐야 되고 이게 돌아가니까 어떤 이제 그 어떤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생활이 패턴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공부하는 패턴. 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아니면 회사 가는 길에 아니면 오는 길에 집에 오기 전에 독서실에 가서 좀 보고 오고 주말에 애기 아빠한테 던져놓고 또 이게 사람이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독서실을 못 끊겠더라고요. 그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 그래서 좀 시험 공부를 하다가 문제 풀어보면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한 2, 3개월을 그렇게 굴려봤어요. 네네.
그거 했으니까 문제가 한 60점 맞으면 된다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경제학에 손을 좀 대서 또 한 2개월. 그 다음에 민법 손대니까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민법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굴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사람이 그때부터는 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 다니면서? 일 다니면서. 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이미 발을 넣고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되게 건강하시네요. 많이 아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가 그 다음에 4월이 저희가 시험이었는데 4월 달에 저희 동사무소에 그때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대통령이었는지 국회의원인지 선거가 있었어요. 그럼 선거 때는 공무원이 항상 가서 바쁘잖아요. 공보지도 붙여야 되고 우편 작업도 해야 되고. 강제동원. 네. 그래서 그 동원할 때 동원을 다 마치고 나서 그 1차 시험이 또 4월이니까 모의고사를 보러 또 거기 끝나자마자 가는 거예요. 대단한데?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가채점을 화장실에 숨어서 했던 생각이 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안 되면 부끄럽고. 근데 된 것 같아. 몇 개월 공부한 거예요? 1년 조금 넘게 했죠. 3월에 시작했으니까. 1년 조금. 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 낮에는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못하죠. 남들도 이게 붙나요? 감정평가서 1차를? 그렇죠. 붙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기 없는 집은 그렇게 하는 집을 많이 봤어요. 1차가 조금 그래도 할만한가 봐요. 절대평가라서 그런가? 절대평가. 그렇죠. 몇 점 이상만 합격하면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1차를 직장 병행으로 합격을 했네. 많은 직장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분이시네요. 감정평가사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를 봐야죠. 네, 2차를 봐야죠. 그다음부터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남들은 1차, 2차 같이 공부하다가 1차 때쯤 되면 1차를 쫙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 다음 2차를 나머지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근데 난 1차만 했어. 그렇지. 2차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쓰래. 몇 개월 남았어요? 2차? 그 다음 고해 7월에 보는 게 동차생인 거고. 3개월 딱.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유예가 되니까 1차 안 보고 그냥 그렇죠. 2차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7월은 내가 봐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래서 그때 시험이 경기고에서 봤었거든요. 뭐 학원은 등록을 했는데 학원 수업도 거의 태반은 못 들었었고 학원에서는 늘 이제 토요일마다 나와서 저희 시험 모의고사 시험을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가서 쓰래요. 네. 그래서 뭐 써놓고 그리고는 7월에 가서 이제 뭐 멋지게 망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동차는 그냥 뭐 시험 삼아 한번 해봤다. 이제 문제 다음 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어 죽겠다. 스트레스가 이제 막 머리 끝까지 솟아올라. 네, 회사 다녀야 되는데. 그때 또 제가 승진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승진을 하고서 휴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승진을 안 시켜줄 것 같아. 이게 애 낳고 오니까 승진이 쫙 뒤로 밀렸거든요. 나중에 또 돌아갈 길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 급수로 돌아온다는 거는 싫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막 극한 민원에도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인간 민원에 막 소송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12월에 그 승진이 되고 미안하지만 그러면 약간 휴직을 내야겠다. 1년만 애기 휴직을 내자. 그래서 고해 1월 1일자로 휴직을 들어갔고 그 해부터 이제 7월까지 공부를 한 거죠. 2차 시험 공부를. 공부는 그게 좋네요. 그런 게 좋죠. 휴직을 해버리면 되네. 휴직을 그래서 악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법에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육아휴직에 관한 한 내가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1년 동안 했다. 7월까지 했다. 시험 공부를 해서 거의 뭐 배수진을 치고 있겠네. 네, 그렇죠. 나 이제 이거 붙으면 공무원 그만둘 수 있다. 그치. 약간의 희망과. 너무 좋다. 근데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너무 괴롭다. 했지. 되겠어라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 1년 동안 공부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뭐 스케줄이 하루에? 저는 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봐주시긴 했는데 엄마가 같이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신랑은 출근하고 엄마가 한 8시에서 9시쯤 오세요. 그럼 엄마랑 같이 아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빠르게 집 앞에 있는 독서실로 가서 할 거를 마치고 점심을 집에서 먹어요. 근데 아기가 오기 전에 한 15분에 맞춰야 아기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제일 힘들 때 너무 나쁜 사람 같아. 혹시 그 애기 키우기 싫어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쁜 사람.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제 6시쯤에 집에 가는 걸로 하고 네. 엄마하고 그럼 교대하고 한 6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애기를 쫙 봐요. 또 그래. 그리고 애기를 저희가 9시쯤 재우면 그 시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 공부를 해. 독하네. 하루에 그래도 한 10시간씩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2차는 그렇게 했겠죠. 잠을 몇 시간 자는 거예요? 되게 고마웠던 게 신랑이 그때 잠을 자면 코를 많이 골았는데 한 새벽 4시, 5시 되면 깨요. 이 소리가 너무 커서. 네. 그럼 이제 고마워하고 공부를 하다가. 몇 시간 잔 거야? 서너 시간 잔 거야? 아이 그렇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주말에는 무조건 그리고 쉬었어요. 그때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루.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은 하고 토요일 쉬고. 하여튼 근데 진짜 대단한 보통 사람은 진짜 막 그런 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변이 평온해야 공부가 잘 되는데 그냥 모든 그런 상황을 뒤로 이게 약간 삶이 힘들수록 더 이렇게 전투력이 생기는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볼 때 이거 또 하다가 또 딴 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또 뭐 할 것 같은데? 보기에는 되게 편안한 걸 추구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할 것 같은데 장난 아니네요. 도전 정신이. 저한테 처음 연락 왔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까지 막 영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연락하더라고요. 저 됐습니다. 언제 갈까요? 이분 누구더라? 그래서 반가워요. 막 해가지고 대단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2차를 이제 그러면 그때 언제지? 7월인가요? 7월에 봤는데 어떻게 10월에 이제 합격 발표가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망했다죠. 시험 볼 때. 뭐 망했다고요? 1년 공부했는데? 망했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쓴 게 뭐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공이 별로 없었네. 야, 이런 사람 제일 저기 배 아픈 사람이지. 망했는데 어떻게? 안 된 것 같아. 한 달만 이제 애기랑 시간 못 보냈으니까 한두 달만 놀고 다시 공부할게. 신랑한테. 또 해? 난 떨어진 것 같으니까. 또 1차를 또 봐? 어떻게? 포기는 나는 이미 포기 안 하고. 포기를 안 했어. 그 휴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애기를 놓고 전 휴직을 딱 1년만 썼기 때문에 2년이 남아있잖아요. 1년 썼어. 고집 세네. 그랬는데. 아깝잖아.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다시 좀 이렇게 내가 뭘 모자라게 했을까 상담도 받아보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고 듣고 있어. 네. 평소와 다름없이 애기 유치원을 준비하고 싸가지고 보내려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카톡이 와서 이렇게 내려봤어요. 올 것 같아. 오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 발표한다고. 제가 그 간이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못 봐요 잘. 근데 이렇게 해서 봤는데 뭐가 왔어. 그거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카톡이 왔잖아요. 이제 그 휴넷에서 카톡이 다 와요? 카톡이? 우린 안 오는데. 그래서 볼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어. 이거를 이렇게 내렸어. 카톡이 와 있는 건 알았는데 내렸어요. 내렸는데 심상치가 않아 내용이. 그래서 봤더니 합격이래. 이상해. 그래서 이거 제목 발표난 게 아닐까? 부러운데? 아씨 너무 쉽게 붙은 너무 이렇게 막 어이없게 내가 붙은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그때 막 너무 기분이 좋았겠네요. 막 날아갈 듯이 행복했겠네. 그게 정신이 없었어요. 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뭐 남들은 그때 맞춰서 이력서도 준비해놓고 뭐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고 했는데 나는 그 당시에 어디에서 어떤 이력서를 찾아서 어떤 법인에다 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떤 법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형 법인들이 몇 개 있으니까 쫙 뿌려도 이게 될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목숨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볼 때는 조금 부러울 수도 있겠어요. 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망했다 이랬는데 근데 그게 약간 감이 없는 거예요. 딱 보고 나면 원래 감이 와야 되잖아요. 이 정도 쓰면 되겠다 이랬는데 망했다는 뭐야? 그냥 어느 정도 썼으니까 쓰긴 썼다. 잘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네. 생각보다 경쟁자들이 나의 눈높이보다 낮았다는 거. 너무 재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당히 생각보다 똑똑한 거네요. 몰라요. 감정평가사 말고 딴 것도 해보실래요?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에 머무르기 너무 아까운 인재 같은데. 네? 한번 뭐 세무사도법 따고 뭐 다 따지 뭐 법무사도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직 5가나.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됐어. 야 진짜 그냥 실패 없이 그냥 쭉쭉 다 되네. 그죠? 인생이 아주 순탄하네요. 완벽하네. 그죠?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쉽진 않았죠.